자, 안녕하세요. 제가 성빈학원의 영어과 양성훈입니다. 자, 오늘 유신고 2학년 총평에 대한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유신고는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편이다. 좀 이제 쉽지 않았다. 이런 게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이루고 있고요. 자, 왼쪽을 보시면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제 네이버에다 틱업쌤 치면 제 개인 블로그 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요 유신고에 대한 1학년, 2학년 전반적인 어떤 분석을 제가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 객관식이 35문항, 그리고 서술형은 늘 그랬듯이 3문항이었고, 객관식과 서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좀 시간을 오래 끌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변형 문제가 심각히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들이,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 꽤나 많이 배치되었던 좀 어려웠던 시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늘 그래왔던 타깃 단어는요, 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관계없이 그냥 좀 완벽하게 암기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프린트물로 제가 많이 제공했었고, 그 영영풀이를 보고 단어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면요, 이제 객관식 이전에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미리 해두면 거의 약간 과장된 말로 한 문제당 거의 2초 컷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시험범위 포함되지만 압도적으로 수능 특강 라이트가 부교재죠. 이제 21문항 이상으로 좀 이제 많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도 하나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과 비슷한 소재의 어떤 외부 지문을 결합함으로써 이거 봤던 지문이 아닌데 라는 약간 당혹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지문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 속에서는요, 제가 이제 분석체 올려둔 저 전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는 아니고 제가 약간 주의를 할 만한, 그리고 다음 시험 때 기말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기말 때 이렇게 준비하면 좀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더 좋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번을 보시면요, 15번에 보시면 이렇게 원문에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그 문장과 다르게 약간 중간에 아가 떨어지는 단어를 제외해서 약간 축약해서 영작을 하게끔 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인데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분당이 낙센 것 같은 학교가 이제 주관식이 없어지고 완전히 객관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그 현상이랑 똑같거든요. 문제를 분명히 객관식인데 영작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몇 번째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만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문제 유형도 요번에 새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19번 같은 문제 유형도요, 이제 타깃 단어 말고도 이제 우리 수능 특강 라이트 교과서 기타 등등에 우리가 배웠던 그 원문 안에서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보통 이런 문제를 풀려면요, 기본적으로 어휘의 뜻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영풀이를 잘 읽어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매끄럽게 정확히 해석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모든 단어를,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영영풀이로 사실 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좀 키워두면 좀 유리했던 그런 문제 유형도 이번에 2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면 지금 단어가 특히 10번 있죠. 10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번에 분명히 우리가 외웠던 단어, 앞에 include, exclude 이렇게 두 단어가 서로 반이어거든요. 근데 이 10번에서 원래 이 원문이 exclude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 can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not이 빠지고 긍정문을 나오면 당연히 exclude가 아니라 include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풀었다가는 막 헐레버터 막 이렇게 덤벙거리면서 풀었다가는 틀릴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부정이 아니라 should 이렇게 긍정으로 나왔을 때는 뒤에 단어가 우리가 외웠던 기존 어휘보다는 좀 반이어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풀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항상 앞뒤 맥락을 좀 폭넓게 보시면서 풀어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27번 문제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도 다 동의어로 변형돼 가지고 아이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었던 문제고요. 워낙 uneasy라는 이 단어가 쉬운 단어일 뿐더러, 그리고 명백하게 누가 봐도 comfortable과 uneasy는 사실 완전 반이어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얘가 오답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함정적인 문제가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잘 냈어요,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뭐 genuine, downplay 이런 단어를 이렇게 동의어로 바꿨을 때 이 동의어가
동의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서로 이제 다르게 썼다 해가지고 이거 혹시 이거 정답이 아닐까? 이거 문제 혹시 함정이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뭐 시간을 오래 끌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함정이 속지 말고 단번에 정도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 조심해야겠죠. Naturally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기본에서는 이제 gracefully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동의어는 아니죠. 근데 이제 글의 흐름상 맥락상 naturally 써도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요지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가 외웠던 거를 너 다시 풀 수 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 지문을 다시 이렇게 단어로 바꿨을 때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만으로도 이제 매끄러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바꿔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스튜어트 라이트의 기존에 배웠던 9강의 4번 지문인데 이 지문 내용이 딱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 이 지문이 두 지문을 그죠? 하나의 지문으로 이렇게 문제화 시켰는데 앞에 지문은 우리가 처음 봤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지문에다가 앞에 처음 보는 이 지문을 가지고 같이 결합시켜서 두 개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적절하게 짝지어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문제가 B번은 애들 맞출 수 있지만 처음 보는 A 문제에 대한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의고사를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기간 때는요 우리가 그 내신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외적인 시간에 우리가 내신 대비 그 이후에 뭐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혹은 그 내신 그 중간중간에 그 틈틈이 나는 그런 시간에 좀 부단히 좀 이제 우리 독해 능력을 좀 키워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준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업법 문제 거의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31번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명백한 오답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자 이렇게 별표 쳐놨죠. in which 이 전치사 in which라는 이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위치가 앞에 이렇게 10번 있죠. 위치가 앞에 혼자 있고 전치사니 이렇게 뒤쪽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올바른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문법적 기본 지식입니다. 이거 완전 기본이에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이동할 수 있을 때 in which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관계부사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법 지식이 있었다면 이거 함정에 빠지지 않았겠죠. 이거를 10번을 틀렸다라고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워낙 문장이 좀 길고 이게 장문이었어요. 워낙 문장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 A, B, C, D, E, F, G, H까지 이제 밑줄 문제도 아니죠. 심지어 문장을 통째로 던져주고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는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제공해 드리는 워크북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자, 33, 34번 문제는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게 시험에 대놓고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제가 이따 영상을 한번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럼 그것이 뭔데? 앞에 비판적 생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시 가리키는 게. 괜찮아요? 문장 삽입으로 나올만 하지. 왜? 이시 가리킨 게 대명사니까. 그리고 심지어 this determination, this 직전 정보가 있잖아. 뒷문장의 직전 정보, 다시 한번 뒷문장의 직전 정보와 앞문장의 비판적 사고라는 걸 받는 이시라는 이 대명사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요. 3, 4, 5번 세 가지 다 3번도 4번도 5번도 전부 다 문장 삽입으로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3, 4, 5번 다. 얘들아 이건 조심해. emerge 밑줄 치고 써. 수동태 안 돼. 왜? 자동사니까 이거. 그래서 34번, 33번 이 두 지문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서술형은 늘 그랬듯이 세문항이 등장했고, 물론 이제 정확히 세문항은 아니에요. 그 세문항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 이제 부분 점수가 줄 수 있게끔 이제 주관식이 또 나누어져 있죠. 자, 어쨌거나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 때 엄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학교 쌤이라면 이거 서술형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이건 또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more exposure. 자, 야 이건 뭐 얘들아 알잖아. 별표. 무조건 암기. 이건 서술형 대비 차원에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학교 쌤이라면 저거 문제 낸다고요, 진짜로. 정확하게 적중했었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서술형 2번은 좀 무난했던 문제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복잡한 문장 형식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주어 동사 그다음에 by ing라는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어휘 문제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뭐 영작도 아니죠. 이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석을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유신고 2학년 시험 분석을 해봤는데, 늘 그랬습니다. 이제 어휘는 이제 늘 동의어로 나올 수 있고, 혹은 빈칸 문제, 다른 문제 유형도 우리가 암기했던 것도 나오지만, 보통 암기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냥 뭐 문법적인 지식 없이, 그 다음에 어휘 어떤 풍요랑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통암기를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7,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만점을 맞기 위한 1등급 맞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력과 그다음 문법 실력을 계속 끌어올려 주시고, 뭐 당연히 독해 실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영어 실력을 꾸준히 올려서 다음 기말 때 한번 고득점으로 한번 맞아보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연구진, 저희 교재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연구진도 자 이번에 좀 인원을 더 충당해서 좀 어떤 풍요로운 어떤 과제, 그다음 워크북 그런 교재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